자, 이번 시간에 국민연금법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법입니다. 자, 연금법은 일단 먼저 목적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관장 및 위탁에 대한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연금사업은 지금 나와 있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합니다라고 1번에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명칭은 국민연금공단, 이 공단의 명칭하는 2번에 한번 확인하시고, 3번은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연금보험료에 관한 징수.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연금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죠. 그래서 연금보험료의 징수입니다. 징수.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입니다. 그러면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지금 누가 어디에 그 업무를 위탁을 줬다.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 정하는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래서 이 보험료에 관한 징수를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기는 모든 업무가 아니라 그 중에 무슨 업무만 여기다 일괄줬냐면 그 국민연금법에 따른 이 보험료에 관한 징수에 관한 업무만 위탁을 준 겁니다. 부분대로 해서 위탁에 관한 부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하나 확인하시고 지문 동그라미 3번과 그리고 4번까지 연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3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련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1번 한번 보실까요? 1번은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관련 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관련한 부분에 보시면 해서 양가로 지금 3번에서 하나 확인할 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구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모두가 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이 국민연금법의 이 연금법의 가입 대상 제외자들에서 이 가입 대상 제외자 범주 제외자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세부적인 부분이라기보단 지금 교재 정리되는 지문 중에 이제 그 가입 대상 제외자 등에 관한 직권 중에 지금 두 번째 전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도우체국 직원 정도 물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관한 범주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 범위 정도 공무원, 군인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법에 따른 교직원과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 그래서 별정우체국 직원이다 이제 그래서 이 직원을 포함해 여기는 법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정해놨고 이 연금법의 이 하위 법령은 두 가지 직권을 더 정리해 총해서 6가지 적용 제외 대상자 범주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도우체국 직원, 직원 등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등이라는 표현에 총해서 6가지 가입 대상 제외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가지 정도 해서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까지 해서 4가지 적용 제외 대상자에 관한 직권 정도 하나 좀 확인하셔서 일단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가입 대상 제외자 범주 하나 잠깐 확인.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용어에 관한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정의 등이다. 이제 그래서 정의 등에 나와 있는 용어가 쭉 기술이 몇 가지 용어가 기술이 되는데
지금 양가로 4번에 정의 등의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지금 마지막 지금 티귿 이제 기여금까지 관련 부분에 용어 나열된 용어 중에 이제 보시면 네 가지 정도 용어를 해서 용어는 이제 그 중에 정의 등이다 이제 그래서 나열된 용어 중에 이제 보시면 하나 먼저 기억할 게 이제 보면 첫 번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자,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근로자라는 이제 근로자에 관한 정의보다 그 이후에 나오는 질문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1번에 자, 국민연금법에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이제 그러면 근로자는 누구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에 관한 용어를 기억에 정리하고 있고, 보시면 여기는 이 근로자에서 여기는 용어 근로자는 누군가를 방금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 근로자에서 제외, 그래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는 범주 밑에 이제 가시면 해서 이제 근로자에서 어떤 자를 제외할 거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박스 처리된 질문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그래서 이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범위, 근로자 제외 범위라고 한번 명칭을 한번 이미지를 매겨볼까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크게만 좀 정리해볼 크게만. 그래서 그럼 이 근로자 제외되는 범위를 크게 1번과 2번과 3번과 그리고 4에 따른 그래서 1, 2, 3, 4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 범주에서 제외가 된다. 이제 그래서 자, 질문의 1번. 1번에 이제 보면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여기까지만 미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번, 3번. 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3번, 그리고 4번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4번도 이제 보면 단서 규정이 있겠는데 단서를 일단은 배제하고 지금 봤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근로자 범주에 제외가 되는 범주는 1번, 2번, 그리고 3번하고 4번의 범주까지 1번부터 해서 1, 2, 3, 4에 관한 네 가지 범위 정도에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는 범위 정도 좀 확인을 좀 해놓을까요? 그래서 일단 근로자는 그 정의보다 방금 살펴봤던 대로 기억에 나와 있는 단서에 따라서 1, 2, 3, 4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는 좀 지역적으로 이제 보면 1번부터 4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이제 이 제외가 되는 범주가 간혹 이 좀 지역적인 의미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4에 해당되는 자를 이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 확인하고. 자, 그리고 지문 중에 이제 보면 미음의 기준소득 월액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좀 이어서 몇 가지 더 보면. 자, 그 다음에 기준소득 월액. 자, 기준소득 월액은 어떤 의미를 가진 용어일까? 그래서 계속 살펴봤더니 기준소득 월액을 가보니 지금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자, 미음에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미음, 기준소득 월액이다라고 해서 미음번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문, 비읍번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입자란 용어가 나왔을 때 누구인가만 좀 잠깐 확인하면 사업장 가입자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해 보니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사업장 가입자.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는 용어 정도 하나 확인하고 관련해서 밑에 마지막 두 가지 기억하고 티귿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과 티귿에 나와 있는 부담금하고 그리고 부담금하고 기여금입니다. 부담금하고 기여금을 잠깐 살펴보면 자, 그럼 부담금과 기여금이다. 그래서 부담금 어떤 돈을 기여금 어떤 돈이냐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에 관한 이제 세 번 총에서 법률상의 순서로 보면 네 번째가 되고 마지막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 남아 있지만 사회보험 중에 어떤 보험료 부담의 한계,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의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그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보험료에 관한 부담의 구체적인 명칭을 그래서
부담금하고 기여금이다 이제 해서 구체적인 명칭을 정한 건 어디? 이제 국민연금법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뭐 부담금하고 기여금을 정리해서 여기는 지금 대상되는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한해서 보험료 부담의 한계를 정리한 것으로서 기여. 자, 기여은 사업장 가입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러면 여기 지금 부담금하고 기여금 이 두 가지는 사업장 그 가입자가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는 사용자가 절반을 그리고 가입자가 절반을 해서 각각 그 2분의 1씩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법에 따른 지금 나와 있는 이 국민연금법의 이제 급여 재원으로 마련하는데 그러면 부담금하고 기여금에서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 금액을 사용자 그러면 기여금은 누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가 그에 해당되는 소요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원하는 절반의 부담의 그 보험료를 이 국민연금법상 뭐라 표현하는데 그를 부담금 그리고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뭐라 기여금이다. 그래서 보시면 부담금하고 기여금 그래서 부담금 기여금 지금 보신 대로 국민연금법에서 사업장 가입자 한해서 보험료 부담에 관한 몫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더라 해서 일단 기여하고 티것에 나와 있는 부담금하고 기여금에서 일단 용어는 근로자 기준소득월의 부담금 기여금을 정리하고 지금 근로자는 용어보다는 이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는 보험에 따른 1부터 해서 4에 해당되는 자에 따른 보험료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하고요. 지금 살폈던 기준소득월의 부담금 기여금 혹시 여기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기 플러스 보시면 이와 같이 관련 정의를 주고 일단 여기 이제 기준소득월에서부터 부담금 기여금에 따른 용어를 주고 관련 정의를 주고서 그 지금 보신 대로 그 용어와 정의가 맞게 짝짓기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지금 보면 일단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럼 여기는 용어와 정의가 두 개가 짝짓기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정의를 주고서 이 용어 중에 혹시 용어 중에 하나에 관한 용어 중이라는 것은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기여금 중 하나를 가로쳐 놓고 이걸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한 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용어는 그 네 가지 중에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기여금은 용어와 정의를 연결형으로 물었을 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좀 어렵게 물어본다면 세 가지 관련 용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소득 부담금 기여금에 관한 것을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준비해 놓으시자 정리하고요. 2번에 잠깐 가볼게요. 2번에 가면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누구를 포함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여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도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가볼까? 5번에. 자,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다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살펴볼게. 사업장 가입자. 네, 사업장 가입자 용어 중에 좀 어떤 자를 사업장 가입자라 용어를 잠깐 살펴서 여기는 이 사업장 가입자라 용어를 가지고 물어보기로 좀 전에 확인했던 것은 이 부담금의 한계에 관한 용어를 정리할 때 그리고 이제 관련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지문을 정리할 때는 사업장 가입자라는 지문이 나오면 한번 확인한 겁니다. 부분으로 해서 여기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2번까지 일단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사업장 가입자 여러분이 사업장 가입자고 여기는 보면 자격 취득일과 자격 상실일에 관한 사유를 얘기하죠. 두 가지. 여기도 취득일과 상실에 관한 주어지는 그 취득일 여기 물음표란 건데요. 취득일에 관한 사유를 주거나 상실에 관한 사유를 줬을 때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를 줬을 때 이 주어지는 물음표에 따른 사유에 따른 시기가 그날인지 또는 그날의 다음 날, 즉
그날인지를 그날 또는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구분하시는 게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좀 보실까요? 그러면 일단 1번. 자, 자격 취득 시기. 사업장 가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서 기업.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그리고 니은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된 때, 즉 1번의 기업과 니은, 지금 결국 1번의 기업 니은에 따른 자격 취득에 관한 사유는 세 가지 중에 뭘 줘도 시기는 언제인가요? 자, 그날입니다. 그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사업장 가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미음의 경우에는 언제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여기다 사업장 가입자 관련 두 가지 취득과 상실에 관한 어떤 사유를 주고 여러분이 그날 또는 그날의 다음 날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본다면 여기다 이제 보면 무슨 날인가 여기 상실일에 관한 사유. 시험은 지금 이제 그 근로자 관련 취득 상실에 관한 사유는 고용보험법도 상실에 관한 사유, 국민연금법도 상실에 관한 사유, 마지막 보게 될 건강보험법도 마찬가지 사유는 공이다. 상실일에 관련된 사유를 주고서 여기 물음표에다 지문을 주고 주어지는 사유의 행정처리 시기가 그날 또는 그날의 다음 날이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총 사유가 밑에 내가 보니까 2번에 이제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여기는 보시면 그럼 상실일에 관한 여기는 보면 하나 그 중에 여기서 밑으로 한번 내려와서 상실일이죠. 상실일. 그럼 상실일 사유는 총에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총에서 5가지 상실일에 관한 사유가 나오는데 사유는 지금 크게 보면 크게 나눠보면 일단 5가지 상대적으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크게 이제 기억에서부터 리을에 관한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미음에 관한 총 5가지. 원칙은 이제 기억에서 미음까지 총 5가지인데 이제 기억에서 리을과 미음으로 나눈 건 여러분들이 그날인지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구분하다. 그럼 결국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문에 기억에서부터 리을 즉 사망한 때 국적성실 9개 이주 사형관계가 끝난 60세가 된 때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사유는 여기는 무슨 날인가요? 다음 날이죠. 그런데 미음의 경우는 해당하게 된 날, 즉 그날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를 보시면 지금 기억에서 리을 다음은 무슨 날이 나와야 돼요? 해당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한다는 건데 그러면 미음은 여기는 무슨 날인가요?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그날 자격을 상실하게 돼. 그럼 결국 여러분이 기억에서 리을에 관한 사유를 주면 뒤에 무슨 날이 나와야 돼요? 다음 날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한다. 그러나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이 됐다면 언제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합니까? 그날 해당하게 된 그날 자격을 상실한 행정 처리한다. 그래서 미음번은 지금 지문에 가보니까 여러분이 일단 미음은 여러분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란 지문 하나 확인해 두시면서 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보험주가 양가로 가보니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도우체국 직원 등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좀 전에 여기 정리했었네요. 여기는 지금 정리했던 가입 대상 제외자에 관한 보험주에 관한 직군 중에 지금 보신 대로 공무원부터 해서 어디가요? 별주 최소 이제 등이라 그래서 2가지가 더 있긴 한데 최소 어디 보험주까지 여기까지 확인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대로 대상 제외자를 물었을 때는 여러분이 최소 4가지 직군을 확인하자. 그 중에 보면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입 대상 제외자 하게 되면 지문은 가입 대상 제외자란 지문을 줘도 그날이지만 지금 여기는 보면 혹시 그 제외자 보험주에 해당하게 되는 공무원부터 별정우체국 직원을 줘도 자격상실 행정처리는 언제 합니까? 그날 행정처리한다는 지문 정도 확인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 중에 중요도를 띠는 것은 이제 보면 취득일은 뭐 그날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상실일은 지금 보시는 총 5가지 이제 기억에서 미음인데 여기는 미음 하나 즉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보험주란금 하나 정리하면 나머지 4가지는 어떤 사유를 줘도 무슨 날? 그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법상의 이 가입 대상 제외자 범도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신고에 관한 기한 한번 잠깐 볼까, 기한. 기한은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 관련 취득 상실에 관한 서류 제출은 언제까지 합니까? 다음 달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이 7번에 가서 동그라미 1번. 자, 기억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에 주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의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그래서 좀 전에 확인했던 이 보험료에 관한 징수는 어디 위탁을 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물론 보험료 부과는 연금법에 따라 누가 부과합니까? 그래서 보험료에 관한 부과는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하는 거고요. 부과된 보험료를 그 부과된 보험료를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라고 해서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라고 해서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지금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하고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금 좀 전에 살폈었던 용어 중에 이거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벌써 좀 전에 용어. 근로자부터 해서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기여금을 정리했는데 지금 보신 대로 용어는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기여금. 그래서 기준소득, 부담금, 기여금이라 그래서 세 가지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어와 플러스 정의를 연결형으로 물었을 때 아니면 정의를 주고 용어를 주고 혹시 용어 중에 주관식을 쓰는 부분도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보험료에 관한 보험료 부담 이 질문을 보면 이 부분은 용어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료 부담 한계에서 이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부담 한계에 관한 지문을 갖고서 세 가지 지문을 넣어진 이 지문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기여금은 단순 용어 가지고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세 가지 용어를 이 연금법상의 보험료 부담의 한계와 관련된 지문에 연계해서 이 용어나 또 숫자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용어만을 가지고 물어보는 부분도 준비하지만 현재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과 같은 지문을 주고서 혹시나 숫자 영어를 주었을 때 물어볼 지문 정도는 준비하시자. 그래서 7번의 동그라미 1번의 니은에 가볼까요? 자,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여금, 부담금, 기준소득이 월액이 다 나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0분의 45. 즉 그러면 이 사업장 가입자 중 부담 한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자가 절반, 즉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1,000분의 45를 그리고 가입자가 절반 1,000분의 45를 그러면 이 부담금, 기여금을 합한 얼마? 1,000분의 90이죠. 그래서 각각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각각 기준소득을 1,000분의 45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번 하나 정리하면 그리고 2번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죠. 그러면 가입 부담금과 기여금을 합한 1,000분의 각각 45를 더한 1,000분의 90이 되죠. 1,000분의 90에 해당된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하더라? 다음 달 10일.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 달 보험료 부담은 지금 뭐냐? 보험료 납부죠, 납부. 좀 전에 보험료 징수는 어디 위탁을 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줬고 이 공단에다가 근데 보험료 결국 이 보험료 납부죠, 납부. 그러면 보험료 납부는 이 건강보험공단이 언제까지 이걸 납부합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하나 정리를 해서 봐볼까요?
그리고 3번 원천공제 납부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읽어보시고 자 급여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급여 종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는 급여를 한번 살펴볼 건데 급여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보험료 부담 한계를 좀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기업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 가입자가 낼 돈을 부담금 기여금이라 이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다음 이와 같은 보험료 이 부담 한계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이 보험료 부담 한계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했으면 보면 여기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급여 사업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보험급여 사업은 몇 가지 보험급여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 한계에 따라서 급여 사업은 몇 가지 급여 사업을 할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가로 8번에 일단 급여의 종류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죠. 1번에 일단 급여 종류는 1번에 노령연금, 자 2번에 장애연금, 3번에 유족연금, 그리고 문항 4번에 반환 일시금이다. 이제 그래서 일단 급여 종류는 총해서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종류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보험급여 사업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 한계에 따라 실시되는 보험급여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에 따라 이와 같은 4가지 급여 사업을 국민연금법상에 따라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 먼저 노령연금 한번 볼까요? 노령연금. 자, 이제 그러면 노령연금 일단은 지문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자에 대하여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령연금을 지금 최소 나이가 이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몇 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까?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 하나 나와 있고요. 기억에 관한 지문도 있지만 니은에 노령연금의 어떤 분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하고 니은 보죠. 니은. 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기억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연금? 조기 노령연금. 일단 그러면 지금 보험급의 종류는 지금 문항 번호로 갔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이 중에 하나 첫 번째 노령연금을 정리하는데 노령연금 지금 보신 대로 문항에 기억과 니은에 따른 2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2번은 지금 최소 2가지 노령연금 받으면 최소 나이가 몇 세 이상 최소 몇 년 이상을 가입해야 되죠. 10년 이상 가입이 되면 노령연금의 기본 개념은 20년 이상이 가입을 하고 몇 세가 된 때부터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시까지 노령연금을 받는데 2번은 그 지금 노령연금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기. 그러니까 2번은 노령연금은 맞는데 노령연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기. 노령연금을 조기에 타겠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니은에 따른 단서에 해당된 경우는 그때는 무슨 연금을 지급합니까? 앞에 조기 노령연금이다. 이제 그래서 노령연금은 기억과 니은에 따른 기억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만 혹시나 앞에 이제 그와 같은 단서에 해당한다면 뭐예요? 앞에 이와 같은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4번째 중에 첫 번째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여러분이 두 번째는 장애연금은 개념 정도만 볼까? 두 번째 장애연금을 보는데, 자, 장애연금 기억. 가입자 또는 가입자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자, 기억번, 지금 장애연금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 총 4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장애연금은 뭐냐? 이제 크게 정리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기억에 따른 요건을 충족이 됐다면, 그 된 때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장애 정도에 따라 뭘 지급합니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의 개념. 즉,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에 뭐가 남았다?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연금법상에 뭘 지급합니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그 개념 정도에서 장애연금은 그 개념 정도만 정리하고요.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는 지금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자, 기억. 그러면 유족연금은 여러분이 유족연금은 두 가지를 좀 정리했어요. 유족연금은 세 번째. 그러면 유족연금 일단 여러분이 그 중에 지금 교재 좀 나눠드린 교환상에 있는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기억번에 유족연금의 그 수급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기억. 그러면 3번의 기억에 지금 보시면 3번의 기억에 지금 나와 있는 A에서부터 지금 쭉에서 기억의 A에서부터 E입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E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뭘 지급합니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자격에 해당된 A에서 E에 해당하는 자를 한번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A번. A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B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그 다음에 C,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D,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A에서 E에 관한 중에 D번에 지금 보면 D번에 단서가 있죠. D번에 단서. D의 단서에 해당하는 게 즉 체납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의 가입자가 사망한다. 그 체납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다는 제외한다. 그러면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자가 사망했다면 그때는 여기 유족연금 준다 안 준다? 유족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게 D번의 단서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 거기 이제 그 부분에 다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5번째 D번의 2번입니다.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그래서 A에서 E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A에서 E에 해당하는 사망하는 누구에게를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정리하고 있죠. 니은번에 갑니다. 니은번. 자, 기억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C 또는 D. C란 건 지금 C, 연금보험을 낸 기간이 가입되던 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 또는 여전자나, 그리고 D, 즉 C 또는 D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또는 B번의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기간인, 그래서 여기는 모든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A에서 E 모두가 아니라 A에서 E의 대상자 중에 C와 D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A 또는 B에 해당되는 기간에 사망하기로 그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수급 범위에 관한 총 5가지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만 2가지 해당되는 경우에 지금 A 또는 B에 해당되는 기간이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 봐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A에서 이제 먼저 물론 단서를 확인했고 A에서 이대관자 사망했던 뭐 해야 돼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유족의 범위를 볼까? 유족은. 유족이면
유족의 범위를 봅니다. 유족의 범위.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는 자들이 유족연금을 수급을 할까? 그래서 그 유족의 범위를 한번 보죠. 이러한 사람들을 유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족의 범위는 지문에 가보시면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지문의 1번의 동그라미 1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다로서 다음의 다다 즉 1번의 기업 배우자부터 해서 미음의 조부모까지죠. 그래서 유족은 지금 어떤 자가 사망한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억의 배우자부터 해서 조부모까지 해당된 순으로 해서 유족의 이제 범주를 정해놨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배우자, 니은은 자녀, 디귿은 부모, 그리고 손자녀, 리을, 그리고 미음 조부모. 그래서 배우자부터 조부모까지 해당되는 자를 유족의 범주로 보는데 여기는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유족의 범, 여기서 말한 유족의 범위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보면 사람이라는 거 지금 봤던 대로 배우자부터 조부모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면 있으면서 플러스 국민연금법에 따라 뭘 갖춰야 돼요? 자격 요건을 갖춘, 즉 유족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범위는 플러스 사람에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뭘 갖춰야 돼요? 자격 요건을 갖춘 이 해당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유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유족의 범위에 조부모를 잠깐 보죠. 물론 이제 여기는 배우자 조부모를 포함해서 조부모도 유족의 범주로 포함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갖는데, 근데 조부모를 보니까 단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사람의 마지막 미음의 조부모도 유족에 분명히 포함은 되는데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한다. 그러면 조부모가 유족연금을 수급을 한 자격 요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봤더니 조부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만, 그러면 조부모라 하더라도 60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그때는 조부모도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들은 보니까 물론 배우자도 사망한 자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로 자녀부터 해서 조부모까지는 나이와 장애에 관한 등급이 충족이 된, 즉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밑에 이제 보면 일단 1번의 유족연금의 동그라미 1번을 정리했고요. 2번에 보니까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이 부분, 이 동그라미 3번하고 연계해서 3번. 그럼 여기 3번을 요걸 잠깐 끌어올려서 여기를 보죠. 여긴 사람 플러스 자격 요건, 지금 보셨던 대로 배우자부터 해서 조부모까지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뭐가 해야 돼? 법에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쭉에서 사람부터 이제 배우자부터 조부모까지 쭉에서 확인해 봤더니 사람은 있는데 이와 같은 법에 따른 자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예를 들어서 조부모까지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60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조부모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죠.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정리할 거면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하나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하나 이제 보시면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그러면 사망일시금은 뭔가 봤더니 밑에 나와 있는 2번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보시죠. 1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 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촌인의 반계 혈족의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가입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하겠더라. 그래서
사망일시금은 지금 단독으로 그 급여사업에 관한 종류가 아니라 여긴 이거 보죠. 그럼 사망일시금은 뭔가? 그 사망일시금은 지금 봤는데 유족의 범위는 보통 사람 플러스 이와 같은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을 유족의 범주로 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정리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망일시금은 지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족이 없다. 유족이 없으면이란 지금 지문을 주는, 유족이 없으면이란 지문을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족이 없다. 여기서 뭐 유족이 없다. 유족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즉,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이 없다는 걸 유족이 없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사람 플러스 자격 조건을 갖춰 유족으로 가겠다는 건데, 근데 유족이 없다. 그럼 사람은 있는데 이 해당 이 관련 연구법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지급하죠? 보니까 그때는 사망일시금의 수급은 어떻게 돼? 배우자부터 쭉 해서 마지막 누구까지? 사촌 이내 반계혈족까지를 쭉 따라가면 여기는 뭐만 보겠다. 사람만 보지 자격 요건을 물어보지 않겠다. 그래서 배우자부터 사촌 이내 반계혈족까지 쭉 내려가다가 해당되는 자가 있다.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촌 이내 반계혈족까지 따져봤을 때 배우자부터 사촌 이내 반계혈족까지 사람만 있으면 주는 거지. 이때는 뭐는 물어보지 않겠다. 자격 요건을 물어보지 않겠다. 왜? 자격 요건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시금으로 주어야 할 경우란 그때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사망일시금은 따로의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이 사망일시금은 여러분이 세 번째 유족연금하고 유족연금에 파생된 즉 유족이 없을 때는 대신 유족금 대신에 뭘로 줍니까? 그거를 사망일시금으로서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배우자부터 사촌이나 반계혈족까지 해당되는 자를 확인하면서 지급한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유족연금이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째 유족연금까지 이제 세 번째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럼 기타적인 이제 법 밑에 지금 이제 보시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의 소멸 동그라미 디귿의 A번에 뭐 박스에 사유가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부분들. 나머지는 좀 참조만 하신 형태로 갈까요? 그래서 유족연금은 방금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봤던 대로 유족연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3번에 유족의 이 수급권에 관한 범위 그리고 단서 하나 확인하시고 유족은 지금 봤던 대로 사람 플러스 자격 요건을 갖춰야 유족의 범주로 분류가 돼 지급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은 있는데 자격 요건이 없으면 그때는 대신 뭘로 지급합니까? 유족연금이 아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정도까지만 정리를 보시고 자 나머지 하나 네 번째는 문항을 일단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네 번째 가면 반환일시금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연금 이 급여사업에 관한 종류 네 번째가 되는 반환일시금이야. 일시금으로 뭐 하겠다? 돌려준다가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동그라미 4번의 기억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시금에 지급을 해서 사이는 총 3가지를 정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A번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입니다. 그렇죠? 최소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른 이 보험급의 혜택을 보시려면 최소 나이는 그 가입기간 최소 몇 년 이상은 돼야 돼요? 10년 이상은 되어야 되죠. A번, B.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다만 그래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단서 전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좀 전에 여기 이제 보면 그 중에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총 사유 5가지 단서가 있죠. 단서가 있어 D번의 단서 최소 몇 년 이상 연금보험을 체납했다 해서 단서는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최소 몇 년 이상 체납했다. 3년 이상 체납했다. 그러면 연금법에 따른 그 고지된 보험료 최소 몇 년을 체납했다. 체납 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체납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유족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4번에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유 중에 두 번째, 그죠? 그래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사망했다는 걸 좀 전에 그 유족금 수급보험에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자가 사망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B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C.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때, 그래서 반환 일시금의 그 사유는 A, B, 기억의 A, B, C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해서 기억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B번 니은은 뭐 간단히 보죠. 니은은 무슨 말이냐? 그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때 납입했던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이유를 더해서 돌려받습니다가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이다. 그래서 A.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는데 다시 다 이제 돌려받았는데 다시 이제 공단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해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기존에 돌려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할 수 있죠. 그 이야기가 디귿번을 말하는 거죠. A번, B번. 반납부금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더하는 거고요. C. A와 B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한 기간은 가입기간의 노 계산은 당연히 돌려받은 받았던 반납금을 다시 공단에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그걸 납부했다면 해당되는 돌려받은 반납금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가입기간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동그라미 C번이고요. 수급권의 즉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의 소멸 사유는 밑에 나와 있는 A, B, C, D에서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부터 해서 A, B, C, D에 해당한다면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리을의 A, B, C, D 정도까지 해서 좀 살펴보실까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일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정리할 내용 중에 급여까지 좀 마무리했습니다. 급여. 그래서 급여는 다시 이제 확인해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급에서는 총 몇 가지가 있었다. 지금 보신 대로 여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마지막 지금 살피고 마무리했던 반환일시금과의 총 몇 가지, 4가지 보험급의 사업이 있다. 관련해서 1번부터 쭉 4번까지 중에 좀 전에 봤던 유족연금하고 연계해서 뭘 하나 확인하시다. 사망일시금 확인하는데 사망일시금은 이 사람만 있으면 되니 뭐는 필요 없다는 게 여기서 X라는 이야기는 뭐를 따지지 않겠다.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아니하고 이 유족연금 대신에 뭘로 주겠다. 사망일시금이나 그 지급하는데 그때는 배우자부터 누구까지 따져간더라. 요건이 충족된 사촌인의 반기 혈족까지를 따져서 확인해서 일시금의 형태로 뭘 지급하고 유족연금 대신에 뭘로 지급하겠다.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까지.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관련해서 양가로 8번에 이제 그 보험급여 사업까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관련 9번 급여의 제한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